사람 간의 기본 예의 중 아무리 말을 거칠게 하고 상대를 상처 입힐지언정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금단의 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런 부분에선 기본 상식으로 알고 늘 조심하고 있고 피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제 2의 가족으로 만난 시댁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다 살다 이렇게 막대 먹은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원래 저와 남편은 직장 동기로 만났고 둘이 각자 먼 지역에 살다 보니 장거리 연애하는 것에 꽤 지쳐 있었어요. 사실 결혼을 서두를 나이는 아니었지만 매번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서 남편이 결혼 얘기를 하길래 저도 어차피 결혼할 거면 이 사람이었으니 그냥 그 흐름에 맞춰주기로 했죠. 평소 연애할 때도 둘이 각각 가족들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남편과 저는 둘 다 같은 또래의 여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공통점도 있고 해서 서로를 잘 챙겨줬답니다. 저와 남편이야 서로의 여동생들 얼굴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서로 정식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건 상견례 때가 되어서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 저쪽 여동생과 친해졌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처제와 안면이 있었으니 한결 더 이 어려운 상견례 자리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부모님과의 어색한 관계만 좀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저는 전혀 의식하지도 못했고 신경도 못 썼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모든 긴장이 쭉 풀려서 물을 마시고 있는 저에게 여동생이 말을 걸더라고요. 언니, 저 오늘 많이 피곤했지? 이렇게 새삼스레 말을 걸길래 그냥 저는 저대로 당연히 피곤하지 않겠냐, 결혼 준비 힘들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여동생의 표정이 뭔가 이상한 것이 더 할 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 뭐 할 말 있어? 아, 언니, 그게, 내가 지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동생이 자꾸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저를 잘 쳐다보지도 못하는 걸 보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언니, 그 형부 여동생이라는 사람 말이야. 아, 유진이? 맞아. 너랑 동갑이래. 이제 너도 처음 얼굴 봤겠다. 네 또래야. 신기하지? 그런데 동생은 그 말을 듣고 전혀 웃지 않았고 무척 복잡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뭔가 자꾸 주저하면서 말을 꺼냈는데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저는 계속 동생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나 그 사람, 그니까 정유진 알아. 나 중학교 때 동창이야. 아니, 뭐라고? 동창? 어떻게? 생각해보니 제가 고등학생이고 동생이 중학생일 때 한번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전학을 왔던 게 떠올랐어요.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그 학교 근처가 아니긴 하지만 거기도 중간에 이사를 갔다거나 했다면 그 학교를 다녔을 확률이 있긴 한 거니까요. 그런데 동창이라면서 말하는 동생의 표정이 갈수록 조명이 꺼진 듯 어두웠고 물어보는 저도 예감이 썩 좋지 않아 누구 하나 먼저 말을 하려고 재촉하기가 어렵더군요. 이윽고 아주 힘들게 입을 떼면서 얘기를 이어가던 동생의 이야기는 꽤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사근거리며 말을 편하게 하고 잘해주던 남편의 여동생인 아가씨는 예전에 제 동생에게 꽤 삐딱하고 못된 친구였던 것 같더군요. 아니, 친구도 아니었고 그저 같은 반이면서 은근히 따돌림을 주도하던 애였다는 거예요. 나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걔 얼굴 확실히 기억해. 그날 보니까 얼굴에 손 좀 댄 것 같던데 그래도 인상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심지어 이름도 똑같고 나랑 동갑이면 말 다 한 거지 뭐. 동생 말로는 아가씨가 제 동생을 못 알아본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어찌나 기분이 가라앉고 처지던지. 남편은 나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 집에 가서 어울려 지낼 때에도 분위기만 좋았었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동생이 말을 했어요. 아니, 뭐 솔직히 난 형부를 계속 겪어왔으니까
형부가 언니한테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정유진이 형부 같은 사람의 동생이라니까. 그래도 뭐, 내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아. 언니, 어차피 나는 걔랑 마주칠 일 앞으로 뭐가 있겠어. 날 직접 따돌린 것도 아니고, 주도하는 애들 옆에서 같이 어울려 놀던 애 중 하나라서 기억에 나거든. 찝찝하긴 해도 언니랑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제가 시댁 가서 살 것도 아니고 아가씨랑 살면서 마주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렇게 악연으로 이어진다는 게 영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동생 말 맞다나 내 예비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만나는 내내 나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고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이걸 갑자기 뒤집자니 도저히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죠. 나중에 동생은 계속 그냥 아는 척하지 말라고 자기만 알고 말면 되고 이제 결혼식 이후로는 볼 일 없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한참 고민하다가도 또 물밀듯이 들어오는 바쁜 결혼 절차 준비와 회사 문제로 인해 깊이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결혼하고 신혼집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게 되었고 이제야 좀 주변을 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편해야 잠이 잘 오지, 안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도통 잠에 못 드는 편인데, 결혼해서 모든 게 정돈되고 나니 이게 되게 신경 쓰이는 거 있죠? 이걸 남편한테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도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참았어요. 남편은 아가씨를 맨날 구박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자기 여동생에게 아주 끔찍한 사람이었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가씨가 한때 내 동생을 괴롭히는 무리 중 하나였다는 게 생각이 나서 마음 한쪽이 자꾸 쓰라려 왔고요. 사실 이때까지 와서 고민할 게 아닌데 알 거였으면 진즉 연애 초반부터 알았어야 답이었던 건데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팠죠. 그래도 별 수 없으니 일단은 동생 말대로 어차피 둘이 접촉할 일도 없고 시간이 10년이나 지났기에 그냥 덮을 수 있으면 덮고 지나가 보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되게 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얼른 임신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바라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직장 일도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 임신 쪽에 신경 쓸 새가 없었어요.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차에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시댁에 모여 과일이라도 먹자고 부르시길래 솔직히 별로 안 내키긴 했지만 남편과 들리게 되었답니다. 결혼해서 신혼여행 다녀오고 인사도 각자 집마다 들린 이후 처음으로 가는 것이었기에 아직도 여전히 어색하긴 했어요. 아가씨와는 그래도 안면을 트고 잘 지냈었는데 이때부터 아가씨 얼굴만 보면 동생 생각이 나서 그리 편히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다 같이 앉아 과일을 먹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결혼식 때 얘기를 꺼내면서 말하더라고요. 아참, 자기야, 그날 부케 받은 게 처제 친구였나? 결혼을 일찍 하려나 봐. 제가 이때 부케를 여동생의 친구에게 줬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당장 결혼 계획이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아, 일찍 결혼한다더라고. 그래서 그쪽에 줬지. 우리 처제도 참 예쁜데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할 텐데 말이야. 자기 닮아 그런지 처제 인물이 참 좋은 것 같아. 남편이야 워낙 제 동생에게 잘해주고 예쁘게 봐왔으니 저는 저렇게 해주는 말이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 아가씨가 한마디 하더군요. 어? 근데 언니, 저 언니네 동생한테 사돈처녀 이렇게 불러야 하는 거 맞죠? 그분 뭔가 낯이 익은데 혹시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이때부터 저는 약간 긴장되면서 괜히 침을 꼴깍 삼키게 되더라고요. 일단 둘이 고등학교는 달랐기에 제가 학교 이름을 답하자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요. 그럼 중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또 묻지 뭐예요? 생각 안 나는 척 고민하고 있는데 아가씨는 아무래도 낯이 익다며 분명 중학교라도 같을 거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결국 저는 사실대로 말했고 아가씨는 그때 눈이 엄청나게 커지더니 말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하더군요. 그러자 옆에서 어머니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아는 사이 맞아? 같은 학교라도 나온 거야? 아, 그게, 아, 진짜 이름이 김혜정 맞는 거죠? 말을 흐리면서도 스스로 확신하며 혼잣말을 하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힘줘서 답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가씨, 제 동생 이름 김혜정이에요. 그랬더니 약간 생각 많은 얼굴로 혼자 표정이 복잡한데 여기서 내가 그 얘기들을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일단 그냥 모르는 척 싹 철판을 깔기로 했어요. 제 동생도 낯이 익은 것 같다고 하던데 진짜 둘이 동창 맞았구나. 야, 다음에 한번 보면 얘기해줘야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신기하다며 어찌 그렇게 인연이 되었냐고 하시더군요. 진짜 어머니 말 맞다나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가씨는 자기 볼 일이 있다면서 그 길로 방에 들어갔고 남편과 어머니는 계속 수다 떨고 있는 와중에 저 역시 머리가 복잡해져서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당시 상황을 보자면 제 여동생은 대학 때 해외로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이후로도 공부에만 꾸준히 매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뭐하지만 앞서 남편도 얘기했듯 얼굴도 꽤 예쁘장한 편이에요. 그리고 직장도 잘 들어가서 그런지 눈여겨보는 남자들도 많고 전혀 걱정이 안 되는 타입이긴 해요. 반면 우리 아가씨는 저야 남편의 여동생으로서 그냥 좋게 생각한 거지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가 실업계에 가서 다시 학교를 다니다 졸업했고 전문대를 갔다가 졸업해서 적당한 곳에 아직도 취직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런 와중에 부모님께 여전히 용돈을 타쓰고 있던 터라 남편이 아주 고민이 많았던 그런 여동생이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가족이니 애틋한 것도 있고 저도 어디까지나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동생 일이었으니 연애 때는 이것저것 많이 챙겨도 주고 잘해줬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어디 네일샵도 끊어주고 피부샵도 한번 끊어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사이가 제법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런 게 어찌됐든 저는 모른 척하고 있긴 했지만 제 동생의 정체를 알고 난 뒤부터 아가씨는 어쩐지 서먹하게 거리를 두더군요. 제 생각엔 자기도 어디까지나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보고는 언니 언니 하면서 결혼하면 둘이서 더 친하게 여기저기 다니고 오빠랑도 보자고 할 땐 언제고 연락을 아예 완전히 끊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어쩌다가 일이 있어서 들르더라도 저를 보면 그냥 인사만 하고 휙 하고 사라지고 집을 아예 비워버리고 안 들어오더군요. 아무래도 저를 보기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했던 건 이후로 어머니의 태도도 좀 달라진 겁니다. 엄마랑 딸 사이니 당연히 그런 얘기를 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좀 그래요. 딸이 아무리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지만 그래도 엄연히 딸이 사돈처녀를 괴롭혔던 입장이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건지 괜히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 건지 생전 묻지도 않던 제 동생의 안부를 대뜸 물어보시는 거 있죠? 그 사돈처녀는 잘 지내니?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직장 다닌다며? 어디 뭐 여기 작은 회사 다니냐? 질문부터 자기 딸이 맨날 집에 있는 백수라 그런 건지 제 동생의 직장도 당연히 변변치 않을 곳일 거라고 깎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도 뭐 완전 정색하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대강 잘라서 대답했어요. 이름만 말해도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 건지 되게 이글거리는 표정으로 입이 왕창 나와 있는 거예요. 이쯤 되니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자기 딸이랑 사돈 처녀가 또래라는 걸 우연히 알았고 동창인 것까지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괜히 궁금해서 물어본 건지 아니면 본인 딸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듣고 괜히 떠보고 싶은 건지 말이에요. 딴에는 본인 딸이 좀 따돌렸고 당시에 좀 무시당하고 아무런 대꾸도 못하던 애였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여전히 뭔가 한심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현재 근황도 저렇게 무시하듯 말하나 싶기도 했어요.
지금 잘만 살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며느리감으로 보고 탐낸다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그 답도 묘하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런 말 다들 그냥 하는 거지 뭐.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 거야. 정작 진짜 며느리로 데려가려면 그런 말은 안 해. 우리 유진이도 봐라. 제가 지금 직장만 안 다녀서 그렇지 그것만 확실하면 데려가겠다고 공수표 던지는 아줌마들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또 뭐 얼마 전에 뭘 하더라? 직장 안 다녀도 된다고 그냥 바로 자기 집으로 시집 오라는 옆에 애들 아주 많어. 딱 봐도 유진이가 야무지게 생겼잖아. 듣자니 둘이 동창이었다면서 사돈처녀는 공부만 어지간히 했었나 보네. 드디어 이쯤에서 본론이 나오더라고요. 은근히 어머님 말에서 자꾸 제 동생을 누르고 무시하는 게 느껴져 저도 이때부터 좀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진 않아서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저보고 엄마가 그냥 한 말인 것 같다면서 별 생각 없어 보이더라고요. 자꾸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길래 도저히 저만 고민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대강의 사정을 말했어요. 중학교 시절 아가씨가 무리를 지어 내 여동생을 따돌렸고 어떤 날은 가방을 그대로 쓰레기장에 버려서 동생이 못 찾고 울면서 밤에 집에 들어왔던 적도 있다고 말이에요. 남편에게 이런 자세한 사정까진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자꾸 안 믿으려고 하길래 저도 결국 시시콜콜 다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어머니께서 더는 제 동생에게 관심 갖지 않으시고 말을 안 꺼내셨으면 해서 한 얘기였거든요. 뭔가 눈치챈 양 그렇게 은근히 저를 떠보면서 제 동생을 깎아내리는 말만 하지 않으셨어도 아가씨와 저만 아는 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어머니도 아셨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티낼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 딸이 뭘 잘했다고 대체 뭘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싶어 내 동생을 자기 딸이랑 비교해가면서 무시하냐는 거예요. 아무튼 이때 남편은 꽤 충격을 받았는지 이 일에 대해 어머니께 대강 전했나 봅니다. 남편도 아마 제 뜻에 맞게 가급적이면 그 화제는 꺼내지 말자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저를 또 부르시는데 그날 저녁은 남편이 야근하는 날이었는데 그냥 저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어요. 들어가서 평범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집에는 저와 어머니밖에 없어서 그냥 다른 식구들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는데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말을 하셨을 어머니가 영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저 역시 어색하긴 했지만 저도 저번에 앙금이 좀 있기도 하고 더 이상 말을 잇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기어이 어머니가 입을 먼저 여시는 게 아니겠어요? 대준이한테 내가 대강 얘기를 들었는데 사돈처녀가 우리 유진이랑 옛날에 뭔 일이 좀 있었다면서? 그런데 애미 너는 뭐 하러 그런 말을 굳이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저도 이땐 황당해서 말이 속사포 터지듯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제가 뭐 별다른 말이라도 했나요? 아가씨가 먼저 기억하고 말을 하시길래 맞다고 했을 뿐이고 솔직히 어머니도 아가씨에게 들으셨는지 며칠 전 저한테 제 동생 얘기 물어보실 때도 전혀 모르시는 어투가 아니던데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다 아는 걸 남편에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어머니도 이때 제대로 전곡을 찔리신 건지 움찔하더니 저한테 밀린다고 생각하셨는지 자기 딸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뭔지 그냥 있는 대로 말을 막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런 분이었는지 몰라서 참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막말로 말이 나와서 말이지 사돈처녀가 뭐 어디 회사를 다녀? 뭘 그렇게 세상 잘난 척 말을 하는 건데. 그래봤자 우리 유진이가 지금 회사만 안 다녀서 그렇지 진작 뭘 했음 더 잘 됐을 거야. 10년도 더 지난 옛날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가정 안에 그걸 끌어들여서는 어쩌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분수껏 잘 처신했으면 왜 애들이 우습게 보겠어? 무시당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무시를 당했었겠지. 그날 보니까 어지간히 화장도 요란하게 하고 와서는 결혼식을 온 건지 술집 접대를 나온 거지 원. 이 나이 먹고도 그 모양으로 하고 다니는데 어릴 땐 오죽했겠어. 진짜 구구절절 제 동생을 무시하고 짓밟는 말을 서슴없이 해대시는데 저는 아가씨에 대해 단 한마디도 비난의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말을 하시니 참을 수가 없었죠.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나랑 내 동생이 어지간히 우습게 보여서 어머님이 이딴 식으로 대처하나 아가씨도 중학교 때 내 동생을 그 모양으로 무시했겠지 싶어 분노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평소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아닌데 내 동생, 그 당시 울며 방문 걸어 잠그고 있던 동생을 떠올리니 화가 치밀어서 미친 듯이 폭주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뭐요? 술집 접대요? 제 동생이 술집 여자 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결혼식에 온 사돈처녀를 갖고 그따위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귀한 동생 갖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저도 이때 진짜 앞뒤 없이 들이받긴 했지만 어머니는 자기가 한 말은 싹 잊어버리고 제가 한 말에만 꽂혀서 어디서 그렇게 피해의식이 생겼는지 바로 저에게 들이박으시더라고요. 이거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잡아 흔들어대면서 온갖 욕을 저한테 퍼부으면서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눈에 핏대를 세우더군요. 저를 이렇게 험하게 다루면서 막말을 하는 걸 보니 약한 애들 괴롭히던 아가씨의 그 피가 어디서 왔는지 뻔히 보였어요. 맘 같아선 저도 똑같이 잡아서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머리카락이 우수수 뽑혀 나왔어도 똑같이 할 수는 없어 어떻게든 뿌리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후로 걸어 나오는데 어이가 없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뺨까지 맞은 내 얼굴을 보니 답이 안 나오더군요. 망가진 머리를 다시 스르륵 쓸어 올리는데 머리카락이 몇 가닥씩 같이 걸려 빠져나오는 걸 보니 그저 한숨만 나왔어요.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욕을 퍼부으시는데 나가는 길 입구에서 아버님과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아버님은 저를 보고 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며 계단에서 넘어지기라도 한 거냐며 묻는데 정말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온 힘이 빠져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놀란 아버님과 남편은 왜 그러냐며 계속 재차 상황을 물었어요. 겨우 현관 계단에 앉아 저는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상황이 이렇고 저러하니 난 이제 더 이상 어머니 얼굴 볼 수도 없고 아가씨도 이제 불편하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자신이 없다고 말하며 그렇게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남편이 따라 나오는데 됐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그냥 마다하고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서러워서 어디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더니 저를 일으키더군요. 그냥 다 꼴도 보기 싫으니 좀 냅둬라고 했는데 남편이 뒤쪽에 아버님이 와 계시다면서 잠깐만 나와보라는 거예요. 아버님과는 여지껏 별도의 접촉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괜히 무섭기도 했고 그냥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일어나라고 권유하는 남편의 얼굴이 어쩐지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았기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저를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때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며 아버님께서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아가씨가 제 여동생에게 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게 하겠다고 하시고 어머니도 다시는 같은 화제를 꺼내지도 못하게 할 테니 제가 좀 너그러이 마음을 써줄 수 있겠냐고 하시더군요. 사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는 걸 바라지 않았던 데다가 아버님과 가뜩이나 어색하고 어려운데 저한테 저렇게 머리 숙여 미안하다고 하시고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 참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아버님께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가씨에게도 꽤 뭐라고 하셨던 모양인 건지 제 동생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다고 하나 봐요.
하지만 동생은 만나고 싶지 않다, 이후로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 해서 그냥 그건 넘기게 되었고요. 단지 어머니만은 정말로 저에게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사과도 무엇도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얼굴을 그냥 안 보고 싶을 뿐이에요. 적어도 제 분이 풀릴 때까지 몇 년이라도 말이에요. 남편은 앞머리 쪽이 숭숭 날리는 형태가 된 제 모습을 보더니 할 말이 없다며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고 자기가 여러모로 면목이 없다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자다 깨서 울컥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은 이런 상황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우라가 치밀고 답답하기도 해요. 아버님도 저리 사과하셨고 어머니도 제 곁에 얼씬도 안 하고 연락도 일절 안 하시고 남편도 종일 제 눈치만 보면서 지내고 있으니 그냥 제가 참고 지내는 게 맞는 거겠죠?